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의 혼잡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주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혼잡 통행료도 현행대로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한인타운 치안 강화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민 단속에 대해선 연방 당국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경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밀집 지역인 산타클라리타와 부에나팍에서 비즈니스 업체를 노린 소매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운전자를 노린 견인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접근해 차량을 옮긴 뒤 허위 보험 청구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뉴욕의 혼잡 통행료 정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교통난 해결이 아닌 세수 목적이 크다면서 서민들만 피해를 입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는 혼잡 통행료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 60번가 출퇴근 시간대 가장 교통난이 극심한 지역으로 뉴욕주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국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5일부터 이 구역을 지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잡 시간대 승용차 기준으로 $9, 야간엔 $2 25센트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새 정책을 시행한 지 한 달 남짓 만에 연방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뉴욕의 혼잡 통행료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평한 제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Is flat out wrong. I think it's a war on the working class Americans who work in that space. And it's a favor to the rich people. The rich people can pay the toll. It doesn't bother them. And they get the poor people and the middle income people off the roads so they can get in faster. It's flat out, I think, wildly unfair. 특히 혼잡 통행료 책정 방식도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 want to reduce congestion, so I'm going to look at how much money should I charge in a toll and how much will that reduce congestion. That analysis was never done. So instead of paying $9, could someone pay $5 and reduce congestion, or $3 to reduce congestion? She didn't do that. I want to make sure that if she's going to charge a fee, a toll, she's going to charge an amount that's going to actually reduce congestion, not just raise money for public transportatio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뉴욕의 혼잡 통행료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뉴욕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혼잡 통행료 역시 계속 부과할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I don't care if you love congestion pricing or hate it. This is an attack on our sovereign identity, our independence from Washington. And we are not subservient to a king or anyone else out of Washington. Our MTA was prepared. We knew this could come. Filed a lawsuit within minutes. I'm very confident we'll be successful. And I also want to say the cameras are staying on. We are keeping the cameras on. 뉴욕 교통국이 연방정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에 돌입하고 혼잡 통행료 폐지도 거부할 뜻을 밝히면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뉴저지에선 혼잡 통행료 정책이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을 겨냥했다는 반감이 상당한 만큼 결국 이번 싸움이 연방정부와 뉴욕을 넘어 뉴욕과 뉴저지 간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거를 거부하고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독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저 그런 코미디언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기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쓰게 했다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거칠게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러시아와 성공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오직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TV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만든 허위 정부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자 직접 맞대응한 겁니다. Права. Хоча я вважаю,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допомогли Путіну вийти із багатолітньої ізоляції. 우방을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크라이나는 즉각 우리는 3년간 끔찍한 전쟁을 견뎌왔다며 누구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협상 개시 자체에 만족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협상 과정에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Оцениваю их высоко. Результат есть. 반면 유럽 정상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됐고 전쟁을 원한 건 누구도 아닌 푸틴 대통령이었다며 책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가하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어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154만 대.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수출했습니다. 자동차는 지난해 대미 수출 품목 1위로 전체 수출액 가운데 49%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지금까지는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25% 관세가 붙으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25% 관세 부과 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9%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 GM의 경우 생산량의 84%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관세 부담에 공장을 아예 철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10월 운영에 들어간 조지아 공장까지 현지 공장 3곳의 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연간 119만 대 생산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효과입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만큼 국내 생산이 줄어 임금 감소와 지역 경제 악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 차량용 강판과 배터리 부품을 현지에서 납품받으면 연관된 국내 중소업체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연관 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서 수입하는 부품이 좀 현지화될 경우에는 타격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25%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럴 경우 국내 총생산 GDP가 0.2%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통상 마찰이 가시화되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과 조선 등 핵심 산업 대표들이 서둘러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한인 커뮤니티의 치안 강화 방안과 불법 체류자 단속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올림픽 경찰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브라이언 오코너 서장은 올해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과 범죄를 되짚으며 치안 강화를 위한 방지책과 한인 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 전역에서 진행 중인 불법 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경찰은 이민 신분과 관련한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강조했고 이민세관 단속국과 협력하지 않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the last 45 years,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our policy has been that, number one, department officers do not stop people to determine their immigration status or take any actions based on a person's immigration status. The department officers also do not enforce any immigration laws. The department's hope is to provide a level of comfort to the public and make it clear that the department's primary mission is to protect and provide police services to everyone in the community,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오코너 서장은 앞으로도 한인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올림픽경찰서 후원회는 앞으로 최소 2달에 한 번씩 정기 간담회를 열어 한인 커뮤니티가 더욱 쉽게 경찰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또 2대의 소형 항공기가 공중에서 충돌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애리조나주 마라나 공항 인근에서 소형 항공기 2대가 비행하던 중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당시 사고기에는 각각 2명씩 탑승한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항공기 한 대는 무사히 공항에 착륙했지만 다른 항공기는 활주로 근처에 추락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객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사고 당시 충돌한 두 항공기의 조종사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대형 항공사고가 잇따르자 미 항공업계는 노후화된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이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항공안전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착륙 중이던 델타 항공 여객기가 거꾸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델타 항공 측이 사고기 탑승객들에게 각각 $30,000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델타 항공 측은 사고기 탑승객 1명당 $30,000씩의 보상금 지급을 제시하고 해당 보상금은 승객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별다른 조건 없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기에는 76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던 만큼 모든 승객이 보상을 받을 경우 총 지급액은 $2,200,000가 넘을 전망입니다. 또 델타항공 측은 해당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승객들이 모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당국과 미 교통안전위원회는 해당 사고의 원인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정확한 충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산타클라리타와 부에나팍에서 연쇄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한인 업주들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리타 셔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하룻밤 사이 11곳의 업소가 털렸으며 소거스와 캐년 컨트리, 뉴홀 지역에서 3명의 절도범이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 업소에는 아이러브 스시와 베스킨라빈스, 디마르코 피자, 위키드 치킨 등 한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들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단 2분 만에 캐시 레지스터를 뜯어내고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피해 업주들은 도난 피해보다 유리창 수리비와 복구 비용이 더 부담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도 유사한 연쇄 절도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한인업소가 밀집한 쇼핑몰에서는 절도범들이 새벽 시간에 한인 의류점과 식당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절도범들은 5명씩 팀을 이뤄 망을 보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한인 피해 업주들은 4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쇼핑몰 보안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지만 아직 검거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교통사고 운전자를 노린 견인차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견인차 업체가 사고 직후 접근해 차량을 특정 정비소로 옮긴 뒤 보험 적용이 어려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의 범행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험국 조사 결과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16명이 기소됐으며
이들은 허위 보험 청구를 통해 21만 7천 달러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차량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견인된 후 샌버나디노의 캘리포니아 콜리전 정비소로 보내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사고 직후 요청하지 않은 견인차가 갑자기 나타나 특정 정비소로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견인업체가 공식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사고 후 차량을 되찾는 것보다 안전과 후속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기 피해 신고와 예방 관련 정보는 캘리포니아 보험국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이 중서부에서 남동부로 이동하면서 광범위한 폭설과 결빙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풍으로 중서부부터 남동부까지 수백만 명에게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됐으며 남부 일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6인치, 미드 애틀랜틱 지역에는 최대 8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몬태나와 다코타, 중서부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캐나다 국경 인근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60도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도로 결빙과 정전 위험이 커지면서 노스캐롤라이나와 아칸소, 켄터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운전 시 각별한 주의와 정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폭풍으로 미국 출도착 항공편 2,900편 이상이 지연되고 630편이 취소됐습니다. 특히 홍수 피해를 입은 켄터키주에서는 2,300명의 도로 관리 인력이 제설 작업을 진행 중이며 도로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태평양 북서부 지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한 비가 예상되며 로키 산맥 지역에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또 한 차례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기관 BBB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이 국세청 IRS를 사칭해 $1,400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링크를 보내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IRS가 문자나 이메일, 소셜미디어로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경기부양 지원금 안내는 오직 우편으로만 제공된다며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으면 IR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IRS 또는 BBB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건강 간식으로 인기 있는 일부 그래놀라바에서 금속 조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200만 개 이상이 리콜됐습니다. 제조사인 리버사이드 내추럴푸드 자회사 메이드굿은 제품에 금속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섭취 시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초콜릿 칩과 혼합베리, 딸기, 쿠키앤크림, 초콜릿 바나나, 초콜릿 드리즐 쿠키 크럼블, 초콜릿 드리즐 바닐라 그래놀라 바 등입니다. FDA는 일시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리콜을 2등급 위험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메이드굿 측은 리콜된 제품 리스트를 확인한 후 구매한 매장에서 반품하고 전액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중국의 선거 개입설과 같은 음모론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중국이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피엘이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 CCTV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当天为了出席弹劾案第9场公开辩论来到了宪法法院但在与律师团举行会议后决定返回首尔拘留所公告称 중국 관영 언론들은 그러면서도 중국 간첩 선거 개입설 같은 한국 내 협중 음모론은 거의 다루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이
폭력 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이 중국에 대한 공포를 고의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이들의 편견과 극단주의로 인해 한류로 형성된 우호적인 이미지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외부 학자의 입을 빌려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환구시보는 특히 한국 정부를 향해 극우 세력과 명확한 선을 긋고 중국에 대한 허위 비난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令人费解的是，韩国政府明知这些指控毫无根据，却未及时公开予以澄清，放任虚假信息蔓延。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혐중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우리 외교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20일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 문제를 두고 어떤 소통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김건희 여사가 작년 총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검찰 보고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2월에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드러난 건데요. 지난해 11월 검찰이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 조사 시도는 없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보도된 건 지난해 9월 5일입니다. 작년 총선 전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애당초 컷오프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0일자 검찰 보고서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8일 오후 3시 반쯤 명태균 씨와 김 여사 간에 이뤄진 걸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명 씨가 당원 50%, 시민 50%인 경선 룰에 따르면 김영선이 이길 방법이 없다며 여사님이 해결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김 여사는 단수를 주면 나 역시 좋다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약체 후보부터 만나서 포섭해 나가는 게 답이라고 대꾸합니다. 이에 명 씨는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님을 도왔다며 김영선에게 경선하라는 말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텔레그램 대화 이후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 연락이 11차례 이어졌다고 파악했습니다. 우선 당일 오후 5시쯤 김 여사는 2번에 걸쳐 김 전 의원과 11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24분에도 통화는 이어졌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김영선으로 이어지는 연락이 일단락된 뒤인 당일 오후 10시 27분 김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김해 갑 출마를 선언했다는 뉴스 경남의 속보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검찰은 결국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의 컷오프를 미리 알고 김해 갑으로 출마지를 바꾸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최근 명 씨 측이 밝힌 김상민 검사 공천 개입 의혹과도 연결됩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 사이 김 여사와 나눈 대6번의 통화 내용이라며 김 여사가 김 검사를 창원 의창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 측은 당시 김 여사가 김영선은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돕자는 시점에 김 전 의원에게는 지역구 변경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이미 지난해 11월 파악하고도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여당 의원 60명이 몰려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곧 활동을 재개하고 안철수 의원은 대권 행보를 공식화하는 등 조기 대선이라는 언급을 삼가하던 여권에서도 잠룡들이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화이팅! 현직 장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기조연설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108명 절반이 넘는 약 60명의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정식에 방불케 했는데 김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나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같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부당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까지도 감쌌습니다.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국민들이 직선제를 통해서 뽑은 자기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다. 김문수 장관과 함께 여권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2달 만에 책을 내고 활동에 나섭니다. 계엄에 반대했던 당시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과정, 그리고 당에서 쫓겨나면서 느꼈던 소외 등이 담긴 책은 다음 주 출간될 예정인데 한 대표는 책 출간과 함께 북 콘서트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거론되는 여권 주자 중 현역 의원은 자신뿐이다. 조기 대선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권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며 먼저 세를 과시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엔 시의회에서 시정과 상관없는 헌재 비판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서울 여의도를 찾아 국회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언론과 접촉면을 넓히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중도 보수 논란에 대해 보수라고 불리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합리적인 보수의 영역까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일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당내 반발이 제기된 데 대해 진보의 가치를 버리고 보수 정당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며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의 영역까지 민주당이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 가치를 버린다. 진보적 가치를 완전히 다 버린다. 그러지 않죠. 그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실용적인 측면에 두는 거죠. 성장을 지금은 더 중시해야 된다. 보수 정당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과 당내 비명계 인사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헌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 질서 회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블랙홀이 됩니다. 그리고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 문제, 헌정 질서 회복 문제,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구 문제가 사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 주 4일제나 상속세 완화, 근로소득세 개편 검토 등을 두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바뀌면 변해야 하는 것이라며 유연하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를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마이너스 성장하게 생겼는데 분배고 뭐 공정이고 얘기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남아야 복지도 있는 거죠. 이걸 우리 보고 우클릭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원래 제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변화된 외교 지형에 대해서도 여야 그리고 정부가 공동 대응을 해야 하고 그래서 국회 통상특위를 만들자고 했다면서 북미 대화에서도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지역 행정당국 반대에도 시민사회 계획대로 독일 쾰른에 전시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독일 시민단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시아 지역에서 자행된 여성 상대 범죄를 조명하는 전시회의 일환으로 소녀상 전시를 추진했는데요. 퀼린시 당국은 정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대체 장소로 게슈타포의 처형 장소로 쓰인 박물관 뒷마당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소녀상 전시를 금지한 조치였습니다. 전시회 주최 측은 퀼린시가 일본 교토시와 자매 결연 때문에 일본 당국에 호의를 베푼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전시회 큐레이터와 시민단체들은 계획대로 나치 기록 박물관 앞 소녀상 전시를 허용하고 일본이나 다른 지역의 역사 수정주의를 용인하지 말라고 항의 서한을 보냈고요. 퀼린시 행정당국은 지역 대표들 결의안과 퀼린시 정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국 소녀상 전시 반대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과 이스라엘이 수감한 팔레스타인인들과의 교환의 조건으로 이스라엘인 인질 전원을 한꺼번에 석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자지구에서 자신들이 추방되거나 무장 해제되는 것은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마스의 요구가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마스 완전 해체와 가자지구 재점령,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재건 계획과도 배치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선언적 제안을 던진 하마스는 먼저 이스라엘 인질 중 생존자 6명을 오는 22일 석방하기로 했고요. 오는 20일엔 인질 시신 4구도 이스라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인 중 현재 생존자와 시신을 합쳐 인질 70명이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남동쪽 태즈메이니아 섬 서북쪽의 한 외딴 해변으로 떠밀려온 흑범고래 100여 마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흑범고래를 깊은 바다로 옮기려고 노력도 하는데요. 소용이 없습니다. 태즈메이니아 섬과 해당 해변이 사람이 접근하거나 전문 장비를 운반하기 어려운 매우 외진 곳인데다가 날씨와 바다 상태가 거칠어서 구조에 실패한 겁니다. 결국 호흡 곤란 등으로 90여 마리만 살아남았는데요. 살아있는 흑범고래도 햇빛과 강풍에 노출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환경당국은 전했습니다. 환경당국은 구조 시도에도 고래들이 계속해서 다시 밀려들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수의학적 평가에 따라 고래들을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흑범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중에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상 위험 정도가 2번째로 낮은 준위협 단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선거 지원 유세 중인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 옆으로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경호원의 재빠른 조치로 기시다 전 총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던 청중 2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폭탄을 던진 범인 기무라 류지는 가방에서 2번째 폭탄을 꺼내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고요.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기무라는 시선을 끌어 평소 불만을 가진 선거제도에 대한 자기 생각을 알리고자 범행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본 검찰은 지난 10일 기무라를 상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도 유죄로 판결하고 기무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음식 배달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오토바이가 2번이나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난달 14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요. 음식 배달을 위해 천천히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출구 쪽으로 달리는데 갑자기 꽈당 옆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넘어질 때 충격으로 뒤에 실려있던 음식도 다 쏟아졌죠. 가까스로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운 후 음식을 서둘러 주워 담고 출발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꽈당. 배달해야 할 음식마저 다 버리게 됐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억울한 마음에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갔고요. 관리인으로부터 얼마 전 아파트에 불이 나 소방차가 물을 뿌렸는데 새벽 사이 얼까봐 염화칼슘을 뿌려놓은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약 4만 원어치 음식을 몽땅 버리게 됐고요. 보험사로부터 운전자에게도 운전 미숙으로 인한 과실이 일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지하 주차장은 에폭시로 돼 있어 물기가 있으면 많이 미끄러운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라는 안내판이라도 세워놨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강원도의 한 터널입니다. 터널 안을 지나던 차량이 도로 연석과 충돌하면서 운전자가 차량 옆에 서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운전자 상태와 사고 지점을 확인하러 가는데 바닥에 기름이 흘러있는 걸 발견하는데요. 바닥이 미끄러워 자칫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차량을 재빨리 이동시키고 터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지만 주말이라 인력이 부족한데요. 결국 경찰과 터널 관리소 직원이 힘을 합쳐 도로 노면에 기름 제거용 부직포를 한 장씩 깔기 시작합니다. 부직포로 바닥을 문질러가며 꼼꼼하게 기름을 제거하는데요. 금세 도로가 깨끗해졌죠. 누리꾼들, 국민을 지키는 손길 너무 멋지다. 시민 안전 위해 노력하는 경찰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하면 교통체증이 극심하기로 악명 높죠. 그래서일까요? 한 대학생이 시험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썼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푸른 하늘을 비행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이 남성,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한 마을에 사는 평범한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심부름 때문에 다른 마을에 갔던 이 학생, 시험 보는 날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왜 시험장에 안 오냐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험장은 무려 15km나 떨어진 곳에 있었고요. 시험 시작까지 2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인도의 교통난을 뚫고 시험장까지 제 시간에 도착할 자신이 없었던 대학생은 마을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센터로 달려가 급히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문가의 도움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었고요. 5분 만에 시험장에 도착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고 하네요. 현지 시간 16일 베트남의 한 거리.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데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다가오고요. 휠체어와 가까워지자 가차없이 장애인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순식간에 공격을 당한 남성, 몹시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지난 16일 오후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지나가던 장애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격하는 젊은 남성들의 모습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장애인이 왜 저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며 장애인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 남성들을 비난했고요. 반드시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